광주 문화재 여행이 뭐지? 광주 동구의 숨은 보물들과 만나는 시간. 여는 마당, 광주 읍성 랜선 투어,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산책으로 떠나는 신나는 모험. 끝난 줄 알았지? 광주 문화재 여행 집콕, 야학, 달빛 댄스 챌린지, 동구 아틀리에, 다큐 연극, 빛의 화가 오지오까지. 보고 나니 더 궁금하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문화재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재밌는 여행을 꿈꾸는 청년사업가 신년우입니다. 오늘은 광주 문화재 여행 동구 달빛걸음의 무장애 랜선 여행 가이드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실 동구 이야기꾼 김용철 해설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구 문화재 여행 이야기꾼으로 참여한 문화관광 해설사 김용철입니다. 광주 문화재 여행은 어떤 행사인가요? 광주 문화재 여행 동구 달빛걸음이란 무엇인가 하며 밤이 되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동구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체험하고 투어하고 공연을 만나는 야간 문화유형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문화재로 광주 최초 근대식 공립학교인 서석초등학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광주 읍성유어, 옛 전남도청, 제명석 등 그리고 전일빌딩 이사호를 투어하며 근현대의 광주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해설사님은 혹시 베리어 프리 무장여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여행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행 취약계층이 1600만 시대, 전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가 되는 장벽을 없애자 라는 뜻의 베리어 프리 운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무장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관광이란 노약자, 어린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리적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오늘 문화재 투어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문화재별 접근성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동구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 지도를 들고 늘 곁에 있지만 낯설었던 문화재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고고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석초등학교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이 문화재인지 모르고 많이 지나쳤었는데요. 이곳이 광주 최초 근대식 공립학교라고 하니 되게 새롭게 보입니다. 여기는 서석초등학교 본관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 건물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는 평소에는 교육시설이라서 개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광주 문화재 야행 때는 특별히 야간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아 내년 광주 문화재 야행을 기대해주세요. 본관 옆에는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요. 이 체육관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강당의 용도상 중간에 기둥이 없고 큰 공간을 형성하는 기법 등 강당 건축물로서의 규모나 구조적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관인데요. 이 별관은 각 교실마다 굴뚝을 설치하고 상인방과 하인방에 돌림대를 둘러 장식하여서 그 당시 학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 최초 근대학교인 서석초등학교를 둘러봤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서석초등학교에서 120년의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뷰폴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참고로 주차장은 영상복합문화관 지하에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여기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뷰폴리는 여기 8층에 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우와. 그렇죠? 네. 광주에 이런 데가 있네요. 예.
정면에 보이는 산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호인 증심사부터 보물 제135호인 철조 비로 잔화불상, 천연기념물인 제465인 주상전리대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무등산 아래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194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밀립대학인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본관이나 그다음에 의과대학 본관 등 문화재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면에 바라보이는 조선대학교 본관은 건물 길이가 약 370m나 해요. 그 다음에 19개의 삐쭉삐쭉한 박공공물을 지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다녀왔던 서석초등학교도 보이시죠? 예, 광주 문화재 여행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광주 동구의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어떤 풍경이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휠체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인 네. 것입니다. 잠깐 왼쪽을 보실래요? 왼쪽에 보시면 광주 읍성 유어터와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5.18을 간직한 옛 전남도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로 체인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거죠. 광주에는 29개의 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지금도 이렇게 전경이 예쁜데 밤이 되면 야경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다음 우리 이동 장소인 광주 읍성 유어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광주 읍성이 있던 곳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데 바닥에 돌과 잔디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화장실은 하늘마당에 있는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광주 읍성이 있었던 장소로 1994년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2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 읍성은 돌로 쌓은 성으로 둘레가 8,263척, 높이가 9척이며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면서 성벽 일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5월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옛 전남도청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가보실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쉽게도 원형 복원 사업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내부 관람은 어렵다고 합니다. 내부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VR로 준비되었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외부는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민주평화교류원 방문자 안내센터입니다. 여기서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옛 전남지방경찰청 본관은 1960년 후반에 완공되어 2007년까지 전남지방경찰청 본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옛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은 1944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벽돌 조적조 벽체와 목조 트러스 구조로 설계되었고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의 박봉 지붕으로 구성된 절충주의 양식 건물입니다. 전남도청 회의실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물의 회의실로 1986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30년 건축가 김순화 선생이 설계로 지은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 벽돌 건물인데 2층의 창문이 위아래로 나누어 밖에서 볼 때는 3층으로 보이는 아담한 건물입니다. 전라남도청 구본관은 2002년 5월 31일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30년 건립된 이 건물은 관공서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일본인들이 독차지하던 시기에 한국인 건축가 김순화가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하여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립 이후 70년 이상 전라남도의 행정적 중심이 된 곳이며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산 현장으로서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옛 상무관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학살과 집단 발포로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모셔놓고 통곡하며 분노했던 곳입니다. 항쟁 기간 동안 시민들은 상무관 앞 빈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민주화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팔각석등인 제명석등입니다.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문화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정당로에 위치한 제명석등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원래 대왕사의 예터에 남아있던 것을 도청 앞 무덕전 앞마당 담장 안에 옮겼다가 공사로 인해 현재의 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5.18 민주화공원 분수대를 지나서 전일빌딩 2사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갈까요? 네. 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의 원형이 남아있는 5.18 민주광장 분수대입니다.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탑은 30년 만에 복원된 시계탑입니다. 이 탑에서는 매일 5시 18분만 되면 리물리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이곳이 오늘 투어의 마지막 코스 전일빌딩 2사호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주차장은 여기 맞은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여기 1층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으로 이동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지하를 이동하실 때는 여기 휠체어 리프트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전일빌딩 이야기 터의 시작으로 현재 준공까지 전일빌딩의 역사가 담겨 있는 전일 아카이브입니다.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산 증인이자 당시 광주 최초 10층 건물로 금남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현재는 전일빌딩 2사호라는 이름과 함께 리모델링돼서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시민 역사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옥상층인 전일마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옥상층은 pH 버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전일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와! 또 여기는 광주라는 영문 조형물이 서 있네요. 반대쪽도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이 야경이 너무 예쁜데요? 그러죠? 그렇죠. 예, 제일 그리고 10층, 제일 높았었잖아요. 거기서 야경을 본다는 거 행운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진짜 낮보다는 밤에 와야 이 예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민주화 광장 분수대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네. 예, 1980년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고 광주는 이렇게 밝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셔도 우리 광주가 빛광자 아니에요? 빛고울에 어울리는 그런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에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와보니까 낮에 못 봤던 것들을 밤에 되게 예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러셨죠? 이게 광주 문화재 여행 달빛 걸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반대편을 이동해 보실까요? 어떤 표경이 펼쳐질지 다시 한번 멘트 다치시고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네, 왼쪽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와! 해야 된대 그거는 말을 해요?